현재 러시아에서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의 행동에 크게 당혹감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들에게까지도 배신감을 줄줄이 느끼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한국이 재조명되는 일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가 한국과 비슷한 일을 체결한 과거에는 훌륭하게 잘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국가들은 현재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가 극도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베트남이 크게 뒤통수를 친 정황이 등장한 모습인데요.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행보와 주변국들, 한국의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는 묘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 러시아의 신임을 오히려 크게 얻는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신의 자원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푸틴의 독재로 인해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전술도 없고 이제는 무기도 거의 다 떨어졌다는 판단이 섰으며 내친 김에 미국은 경량 복사포 M777까지 우크라이나에 70문 이상을 입고시키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전혀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5천억 원 가량의 물자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것을 약속했으며 그 중에 각종 통신 장비를 비롯해 GPS 교란 장비, 야시경 등의 첨단 장비도 대거 포함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에 흥분한 러시아는 공영 방송에서 직접 영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마언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 앞바다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쓰나미로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사라진다 라며 무려 공영 방송에서 핵무기 시뮬레이션을 보이는 등 서방 세력의 지원에 대해 단단히 뿔이 난 상황입니다. 또한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무기 수송도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으름장을 놓으며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송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나토 등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국면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오데사 함락이 어려워지면서 몰도바를 통해 우회 경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연합은 이에 관해 몰도바에게도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맞서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인 미국을 간접 상대하는 격이며 유럽의 나토까지 이제 러시아 힘을 빼놓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주변국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도와달라는 사인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개전 초기부터 참전을 얘기했던 벨라루스는 최근 대규모의 군사훈련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내부 시민들은 전쟁에 반대하고 정부에서만 러시아에 휘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러시아의 북부 지역의 전진기지 역할만 했고 참전에는 선뜻 나서지 못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전하면 국민들의 강한 반발과 추후에 미국과 유럽의 보복도 적지 않게 두렵기 때문이고 자칫 러시아가 완전히 힘이 빠질 경우에는 벨라루스 정부 자체가 전복될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누구보다도 아군의 힘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과 과거 체제가 같았던 중국과 북한 또한 베트남까지 도움을 요청하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칼같이 군사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다양한 군사적 기술 제공은 물론 무기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는 오로지 떨어지는 꿀만 주워 먹겠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러시아를 응원한다, 미국을 대적하고 러시아와는 역대 최고 관계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하는 행동은 30% 저렴해진 러시아산 석유를 최대한 쟁여서 수입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의 경제 속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가 원하는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DJI 세계 최대 드론 회사가 중국의 전쟁 기간에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걸로 뜻을 표했습니다. 중국은 서방 자본이 자신들을 압박하는 것도 두렵고 러시아의 어려움도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이번에 제대로 러시아에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전쟁이 끝나고 후유증이 회복되는 등 십수년이 지나면 현재 중국을 반드시 재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뜻밖의 북한은 러시아에게 미사일 지원 의사를 보이며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비해서 쓸만한 카드가 매우 한정적이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미사일이 필요하기에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업그레이드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전달받기 위해서는 러시아에게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같이 백날 말로만 그러는 국가들보다 힘을 얻은 모양새이며, 이에 대해서 러시아 관계자는 국방장관이 북한에 오랜 기간 머물렀고 그들이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및 벨라루스 등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은 도움을 줘봤자 일 것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지원이 늘어감에 따라 더욱 아군 찾기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아시아에서 아직 러시아와 제대로 군사 지원을 논하지 않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으로, 베트남은 러시아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 베트남 매체에서는 병력으로 치면 베트남이 전세계 1위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과 예비군을 합쳐 베트남은 장장 500만 명의 군 자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과 같이 징병제인 베트남은 인구도 많기에 한국의 3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는 전격 이번 전쟁 중에 베트남과 함께 군사훈련을 요청했고 베트남은 이에 응했습니다. 러시아의 매체 스푸트니크는 지난 20일에 러시아와 베트남의 합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서방사회는 물론 민주 진영에선 베트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베트남 대변인은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은 양국 간 군사훈련과 우정 및 신뢰 증진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현재 러시아를 규탄해도 모자란 상황에 오히려 군사훈련까지 한다는 것이 황당한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군사훈련은 매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각종 군사기술은 물론 사회주의의 동지로서 많은 것을 주고 받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절실하게 군사훈련을 더욱 요청하니 베트남은 거절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언론에서 관련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베트남과의 군사 합방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도 아시아에서 중국 등이 제대로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는 등 배신감을 수차례 느낀 가운데 그래도 북한과 베트남 등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서 분위기에 반전을 가져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한 지 불과 10일 만에 베트남이 벌이는 행동은 러시아의 두 눈을 의심케 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대량 살상무기 WMD 위협 사용과 민간인 공격에 반대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하며, 일본과 베트남이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하는 메시지 합의를 발표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양국 총리는 또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인 주권 영토 일체성의 존중이 중요하다고 확인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큰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당혹스러운 것이 앞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베트남은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기권도 했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함께 군사훈련까지 하기로 해놓고 일본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며 뒤통수를 친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자위대가 베트남군의 사이버 보안 능력 개선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과 베트남의 군사적 교류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설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분명히 러시아와 현재 매우 적대적인 상태로 우크라이나같이 영토 분쟁이 엮여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베트남이 일본과 손을 잡고 나서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게 러시아는 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총리는 일본은 베트남의 두 번째로 투자 금액이 많은 나라라고 치켜 세웠으며,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일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번째로 크다며 일본이 중요한 국가라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의 무역액은 베트남 전체 무역 수지 중 1%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즉 베트남은 돈이 되는 일본과는 손을 잡았고 러시아와는 거칠에만 연출한 모습인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다음 겨우 10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베트남이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즉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줄줄이 배신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는 게다가 달러 이자 상환 문제 등으로 국가 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며, 러시아가 천연자원마저 없다면 많은 나라들로부터 진즉에 쉽게 버림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러시아가 전쟁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엔 그러한 취급이 일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등은 최소한 자신들이 받은 것과 오랜 우호 관계까지도 헤쳐가며 뒤통수를 친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믿을 만한 국가가 없는지 느끼는 계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다시 한번 과거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사태 때 유일하게 러시아를 떠나지 않은 한국이 주목되는데요. 한국은 러시아를 쉽게 배신하지 않았으며 많은 한국 대기업은 러시아에 남아서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런 관계로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폭증했고 그 가운데 경제 교류도 깊어지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최근 러시아와 동해에서 해양 경찰 협력, 해군 훈련 등을 같이 해온 국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쉽게 군사 분야에서 교류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의리 있는 나라라는 게 러시아의 중론이었고, 한국은 현재 러시아를 제재하긴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역시나 관계 회복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러시아 뒤통수를 치며 배신하는 모습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 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